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구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또 대단한 학교죠. 용인 외대부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대부고의 작년 입시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우선은 근래에 들어서는 저는 가장 좀 특색이 있는 입시가 작년 입시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첫 번째, 기본적인 질문보다 한 단계 더 꼬은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합 질문이나 융합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던 한 해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 질문이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실 때 추가 질문을 하시는 이런 스타일이고, 그걸 통해서 15분 동안 면접을 치르는데, 이 본 질문 3가지가 원래 이때까지 질문 자체가 사실 전혀 어렵지 않게 근 한 3년 동안 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어렵지 않다는 건 질문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질문을 한 3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작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가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다채로운 구조들을 짜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작년 질문 자체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선생님들이 공을 많이 들이신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하나가 좀 많은 소질문들을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 같은 경우도 단순한 지식 체크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아이의 오피니언을 물어본다던가, 자소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썼을 때 그거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라고 반박을 할 거 같냐? 라는 질문들이 나오는 등 사실상 이때까지 외대부고가 나왔었던 질문이 조금 단순하고 1차원적인 질문이었다면 조금 더 꼬은 질문들이 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역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외대부고 안에 내부적 어떤 논의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얘기하면은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면접관님들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꼼꼼히 보실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라는 아주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친구들이 받은 질문 자체가 퀄리티는 작년 질문이 재작년의 질문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같은 스타일의 단순하고 기초적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올해처럼 약간 융복합적인 느낌이 들거나 한 단계 꼬은 것 같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외대부고는 어차피 모든 질문이 다 자기소개서 기반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지식만 갖고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그거와 연계된 다른 지식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꼬은 질문이라고 했을 때도 올해 나온 질문이 그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냐? 그럼 사실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아이의 자소서를 조금 더 꼼꼼히 읽고 내주신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질문이 나온다면은 뭐 저는 올해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늘어난 꼬리 질문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질문 3개, 추가 질문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추가 질문이 나온다고 해도 뭐 한 2-3개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부스 제가 데리고 있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다 꼬리 질문을 받았고요. 꼬리 질문이 나왔다고 하면은 기본 2개에서 많은 경우는 6개에서 7개까지도 꼬리 질문을 받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분명 학교 내부적으로 어떤 약간의 이야기나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 외대부고는 면접관의 목소리를 못 듣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수험번호 확인을 하실 때만 얘기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꼬리 질문의 개수는 합불합과 뭐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받았다고 좋다, 안 받았다고 나쁘다, 안 받았다고 좋다, 받았다고 나쁘다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꼬리 질문을 뭐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하시는 느낌의 학교는 아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꼬리 질문을 좀 많이 활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좀 다른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입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나 이것도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꼬리 질문에 대한 활용을 올해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왜냐면 이 꼬리 질문이라는 게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학생의 답변을 그냥 일방향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그 학생이 질문한 걸 바탕으로 꼬리 질문을 하고 싶으실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면접관이시라면 아마 그 마음이 강하실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걸 잘 안 하시다가 올해 했다는 거는 꼬리 질문을 한번 해본 스타일이면은 다시 안 하시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꼬리 질문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꼬리 질문의 개수는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꼬리 질문이라는 것도 굳이 뭐 말씀을 드리면 하나고랑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꼬리를 많이 물고 들어가거나 뭐 그렇진 않고요. 외대부고는 꼬리 질문 모든 것이 역시나 학생의 답변을 기반으로 한 꼬리 질문이고 그 꼬리 질문 같은 경우도 뭐 하나 또는 많아봤자 그 질문에 대해서 2개 정도 하시는 거지 뭔가 이거를 취조하듯이 막 이렇게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의 꼬리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학생들이 너무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대부고는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은 학교죠.